그럼 블록체인으로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오픈바자라는 회사는, 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지마켓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작동한 서비스들. 이걸 이제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는 사이트입니다. 예, 굉장히, 사실 어떠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사실 제약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충분히 밸리드한 저장 방법인가는 이제 고민해 볼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대신에, 생각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금융의 보안 시스템보다는 가격이 훨씬 쌉니다. 하지만 뭐 클라우드라든지 내 하드에 이제 그냥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대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지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이제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이제 주로 거래하는 거는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물건들입니다. 이제 쉽게 시장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물건들. 예. 그리고 이제 완전히 분산된 상황에서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뭐 이런 나쁜 물건을 거래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얘한테 입금해줬는데 얘는 나한테 물건 안 보여주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이런 플레이스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어제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얘는 이제 드롭박스를 실제로 블록체인과 빗토렌트, 그러니까 토렌트를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스토리지 자체를 뭐 개인이 개인한테 할당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 컴퓨터 자원을 쓰고 있는데 남는다. 라고 하면 내가 쓰고 있는 자원을 얘의 드롭박스 저장 스토리지로 할당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굳이 넣어놨냐면 그냥 재미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스토어제이라는 회사가 실험하고 있는 게 캐파빌리티 바터링, 즉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그리드를 사실상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단 하드를 쓰는데 내가 하드를 3테라짜리를 사놨는데 뭐 1테라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2테라 남한테 이제 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예. 그러한 시스템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드라고 생각하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전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이게 스코업이 바뀌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사무실, 이런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이제 집을 렌트해주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사실 이 오토 섹션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블록체인 도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블록체인에서 만들어 놓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의 이제 메인 타겟이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한 오토 비즈니스들. 왜냐면은 오토 비즈니스가 결국 그거잖아요. 쉐어. 얘랑 나랑 쉐어를 하겠다, 자원을. 근데 자원을 쉐어하려면 그 쉐어에 대한 룰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상대편이 그 룰을 안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누가 단속을 해주고, 누가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해줄까? 그리고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룰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저장을 해놓고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곳은 그 블록체인 기반의 DRM이라는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DRM이 어떤 거냐면은 데이터 라이트 매니지먼트라는 건데 저희가 앱을 삽니다. 앱을 이제 다운을 받죠. 그럼 제가 앱을 샀잖아요. 그럼 제가 핸드폰을 옮겨도 앱 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듣는데 나는 그러니까 음악 같은 걸 샀을 때 음악에 대해서 나는 이거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게 이제 DRM입니다. DRM이라는 건 뭐냐면은 파일이라든지 컴퓨터 데이터에 대해서 억세스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도 DRM이 적용되는데 회사 바깥에서 이 파일을 억세스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PC가 아니고 뒤에 기밀 파일인데 열려고 합니다. 그럼 막아버립니다, DRM이.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권리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DRM인데 이 블록체인 기반의 DRM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저작물이라든지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실제로 저희 플랫폼에서 이런 초기 레벨의 저작자들이 되게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저작권 시스템이라는 거니까 DRM에 데이터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 도입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DRM을 유지해주고 이게 이제 저작권 이제 관리해주고 하는데 비용들이 엄청나게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뭐 음악 이렇게 코드 몇 줄 이렇게 연주해가지고 샘플링 파일을 보내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저작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이제 아이디어고 저작물이거나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이제 DRM이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게 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정말 투명하게 인터넷에서 교환을 할 수가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고 하는 시스템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다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전초가 될 거라는 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 제일 부조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뭐 여러 이제 서점들이 있잖아요. 서점에서 책을 샀는데 이북을 샀는데 요 서점에서 이북을 사면은 이쪽 서점에서 또 이북을 다시 구매해야 되잖아요. 내가 분명히 산 건 이 책에 대한 권리인데 이북에 대한 권리인데 포맷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이제 그 책을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는 읽을 수가 없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인터넷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블록체인이 해결하려는 문제들은
우리가 기존에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이제 좀 스마트폰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스마트폰 초창기에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폰, 정확히 아이폰이 등장하니까 견제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그거 다 기존에 되던 거였다였습니다. 너네 피처폰에서 사진 찍을 수 있고, 피처폰에서도 인터넷 접속할 수 있고, 피처폰에서 앱 다운받을 수 있죠. 예, 다 되는 거였답니다. 근데 걔는 비싸기만 하다. 걔는 아니면 뭐 걔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한 번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사람은 절대 피처폰으로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예. 한 번 인터넷 쓴 사람은 절대 인터넷 없는 세계로는 못 가잖아요. 예. 블록체인도 사실 비슷한 경험일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들이에요. 윙백하는 서비스들이죠. 예. 근데 얘네들은 이제 더 큰 생태계를 뒤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다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마치 사실 인터넷이 존재하기 전에 사람들은 지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환을 했었어요. 자동화도 안 돼 있고 굉장히 번거로운 방법이었지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 뭐지? 하면은 그냥 구글 사진 찍어가지고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은 그냥 딱 나오잖아요. 이거 누구 그림이냐 하면서 스터디 바로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생각해보니까 이 그림이 누군지를 모르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이거 뭐야? 이거 누구 그림이지? 예. 아니면 제가 찾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막 백과사전을 막 뒤지면서 이제 관련된 섹터들을 막 찾아야 되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게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서비스들이 단순히 이제 어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인증을 한다, 뭐 안전하게 한다, 비용을 절감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렸었는데, 이건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비타민입니다. 진짜 여기에 이제 뒤에 있는 대단한 어떤 무언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고 그리고 자동화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R3CV라든지 뭐 이제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건 기존에도 이미 하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자동화되어 있지 못하고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개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인이 만들 수 없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근데 최근 이제 뭐 신문 같은 거에서 뭐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을 한다라는 스타트업들을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있으면은, 예, 그냥 일반 개인들도, 환딜러들도 이런 송금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서 어디가 경쟁이냐 하면은 내가 누가 더 수수료를 싸게 지불하나, 누가 더 고객이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장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나, 누가 더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하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저는 이제 이 프레임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보안이라든지 금융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규제 산업이고 벤더와 셀러가 딱 정해져 있는 시장입니다. 예. 이 시장은 항상 가격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요. 예. 그리고 기술이 기술로 남아 있습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저희 예전에 스마트폰 이전에 PDA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IoT 이전에 유비쿼터스라는 애가 있었고, 586 이전에 386이 있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이전에. 근데 386 가격을 보면은 몇백만 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성보다 성능이 좋아서 그 가격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컴퓨터를 일반인이 사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비쌌던 겁니다. PDA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컴퓨터랑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PDA가 있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PDA를 사서 마이크로소프트 NT라는 운영체제를 깔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쓰려면은 오피스 하나당 이제 100불씩 내야 돼요. 지금 앱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앱 하나 까는데 100불씩 내라 그러면 아무도 그 앱 안 쓸 거예요. 뭐 딴 오피스 프로그램 쓰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갖는 가치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장들은 벤더와 셀러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냥 기술이 기술로서 남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알아서 판단하고, 누가 어떻게 영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안 솔루션이 도입이 되고, 고객들은 필요도 하지 않는데. 예. 근데 블록체인 같은 생태계에서는 필요 없는 기술은 가차없이 사라지고요. 예. 시장에서 선택받는 기술만 살아남습니다. 예. 실제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제가 공인인증서랑 닮아있다 그랬는데, 공인인증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인증서를 저장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저희 이제 인증서 뭐 핸드폰이나 이런 USB나 이런 데 저장하잖아요. 이게 털리면 이제 사고가 나는데, 해외 쪽은 이제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은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인증서가 무슨 개념인지도 사실 고객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털려요. 이런 사고가 맨날 일어났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증서들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저장하는 기술이 이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시그니처라고 불리는 기술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디팩토로 쓰이고 있는 기술이고요. 어떤 한 회사에 그걸 제안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효용이 높거든요. 뭐 예를 들어 키 하나는 핸드폰에 저장하고, 키 하나는 내 컴퓨터, 서버에다 저장을 하는데 이거를 암호화를 내 핀 넘버로 암호화하고, 그래서 이 중에서 뭐 키가 몇 개가 이제 있어야 뭐 밸리드한 전자상을 만든다라는 걸 이제 실현한 기술이에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 형태로. 근데
만약 그렇다면 해커가 예를 들어 핸드폰을 강탈했다. 핸드폰에 있는 개인키 하나를 꺼냈다 해도 내 계정에는 액세스를 못 하는 거예요. 나머지 키가 없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서도 훨씬 더 많은 스토리지를 공격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비용이 계속 이제 배로 상승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멀티 시그니처라는 기술이 현재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디팩토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도 이걸 쓰라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이 컨셉을 말했고, 그게 이제 밸리드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걸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 시장에서는 이 표준을 지키면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W3C라고 불리는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을 표준화를 하는 기관, 그러니까 월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인터넷 표준을 만드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이제 블록체인 커뮤니티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표준화시키기 위한 그룹인 거예요. 거기서 지금 뭐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서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블록체인으로 데이터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표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NTT 도코모, MIT 같은 이런 세계적인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헬로라고 불리는 인증 플랫폼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인증 플랫폼이 있는데, 안면을 인식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로그인을 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예. 근데 이 시스템의 뒷단에 있는 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하는 엣지라는 브라우저가 있는데, 그 브라우저에 블록체인 같은 키들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브라우저 레벨에서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블록체인이 뭐 공인인증서 같은 개념이었다 그러면은 우리 그거 안 써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 거 쓰지 너네 거 써,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걸 발표했을 때 다른 회사들은 다 오예 이랬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이제 웹처럼 누군가가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을 이제 사용하면은 뭐 시티은행이 됐건 한국에 있는 은행이 됐건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한다면은 쉽게 다른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 지금 뭘 할 수 있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좀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저희는 오히려 좀 블록체인이 갖는 미래 가치,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측면이 훨씬 더 파워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지만, 저희가 이제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걸 최대한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이제 그 현업에 계시는 분들, IT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저희지만, 예를 들어 뭐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쪽은 이제 그 섹터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인터넷 초창기에는 인터넷 회사들이 모든 걸 다 했었어요. IT 벤처라는 회사들이.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런 회사들이 여러 뭐 금융기관이면 금융기관, 아니면 뭐 증권사면 증권사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뭐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시장에 내놓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러한 이제 협력과 어떻게 보면 이제 공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실제적으로 아마 이제 뭐 2, 3년 안에 좀 더 이제 고객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시장에 출시가 되고, 그리고 그게 아마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게 블록체인 기반인지 아니면 뭐 어떤 기반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한 세계가 올 겁니다. 왜 이게 안 되지? 왜 얘는 이게 안 되지? 옛날에 이게 안 됐단 말이야? 이런 세계가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혹시나,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 이제 좀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IoT, 의료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영향을 미치는 좀 데이터베이스 단내에 닿아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좀 그 스터디 하시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인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는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블록체인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이제 또 블록체인이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듣다 보니까요, 참 저희가 무심코 이용했던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핀테크 중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의 미래 가치를 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건 이제 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제 실제로 이제 발표했던 여러 자료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블록체인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한 그 문장이 있는데, 그게 2027년까지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GDP의 10% 정도를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하고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이게 시장 규모로 추산하면 경 단위예요. 예, 그게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랑 비슷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포텐셜이 정말 큰 시장입니다. 사실 좀 재밌는 게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에 있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한국에서 시작한 업체들이지만 좀 글로벌하게 성장하고 그 서비스의 어떤 가치들을 인정한 회사들이 이제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거대한 IT 공룡뿐만 아니라 몇몇 이제 의료 업체라든지 이런 이제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또 그런 이제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블록체인은 이제 미래의 포텐셜한 가치는 이제 제 예측보다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경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한 이제 이런 컨설팅 펌들 그래서 내놓은 자료들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제 블록체인의 포텐셜한 가치를 믿는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웠고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배웠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배웠고 이런 류의 생태계가 시장에 이제 페네트레이트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가치를 낳았는지를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건 실제로 제가 이 사업을 주저없이 뛰어들 수 있게 된 계기인 것도 같습니다. 좀 많은 새로운 산업들의 좀 기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또 좀 어느 정도 될지 해외 진출 계획도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사실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기술 자체가 굉장히 전도 유망하긴 한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그런 이제 IT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나라들이 사실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의 암호화 솔루션이 사실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암호화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한국이 이제 뭐 의장을 맡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그 진가를 인정받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암호학이라는 게 이제 그 사실 공인인증서 같은 걸 쓰다 보니까 한국에서 발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토양이 돼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서 사실 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시장에 이제 페네트레이트가 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그런 게 실제로 잘 작동을 하면은 세계 시장에서도 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 회사라든지 블록체인 인력들이 좀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그 W3C 아까 제가 잠깐 행사 이야기 그 W3C라는 웹 표준을 만드는 기관에서 이제 블록체인 커뮤니티 그룹이 있고 뭐 거기서 이제 관련한 뭐 이런 그런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 스피커 자격으로 좀 초대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안한 어플리케이션이 그 공인인증서 같은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핸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웹 표준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드렸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투표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한국이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가져가야 되나,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같은 거를 이제 도입할 때 어떤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은행들조차도.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단순히 그냥 제 추측인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 그런 사실 어떠한 형태의 경험이거나 실패한 경험도 사실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험이고 성공하는 경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험이잖아요.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이런 암호학이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좀 시장에 넓게 활용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가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사업에 이제 블록체인에 아마 좀 뛰어들고자 하는 생각하시는 취업 준비생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블록체인의 전문가가 된다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일단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블록체인 전문가라는 그 어떤 직업의 타이틀을 달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개발자 분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그런 스펙과 어떤 그러니까 스펙을 요구하고 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암호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데이터 시스템들, 그 데이터 시스템도 이런 노에스큐엘 같은 이제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시스템에 이해도도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걸 이해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장에 등장을 한 기술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학습하고 소화시켜서 이제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사실 요구가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어디에나 이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특히 이제 이 블록체인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전도 유망한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 블록체인 관련 분야 전문가 분들에 대해서 지금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채용 공고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장의 니즈도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 도전하실 수 있다면 지금 좀 도전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한 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블로코라는 회사가 어쨌든 지금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유일한 네. 네, 블록체인을 네.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신입 채용도 하실 거잖아요. 네, 하고 대표님이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 이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네. 좀 선호하시는지, 어떤 능력을 좀 가진 분들을 선호하시는지 네. 궁금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학습 능력이랑도 좀 유사한 개념인데,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랑 기술이 이제 시장에 처음 나왔고, 이제 뭐 제도가 이제 막 정비가 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막 도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이 뭐 기존에 있었던 이제 금융 시스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의료 분야 전문가라든지 이런 기존 시장 영역의 전문가 분이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블록체인 같은 이제 분산 DB 쪽 전문가 분들이세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 학습할 게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뭐 학습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는데,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채용하신 분만 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저희 쪽 이제 운영 쪽을 좀 도와주시는 분을 채용을 했는데, 사실 이 블록체인 같은 걸 개발하다 보면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그런 가상화폐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개발에 필요해서 그런 가상화폐를 구입을 하는데 세법상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가 전혀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걸 안 제시했다고 해서 저희가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관련한 이제 서베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드린 질문이, 만약에 당신이 우리 회사 이런 운영 쪽에 오신다면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세무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당연히 이제 바로 답을 못 하셨죠. 근데 다음날 이제 관련해서 이걸 서베이 해보시고, 리포트 같은 형식으로 이제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한다. 그 부분에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열정적인 것도 마음에 들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하는 일입니다. 블록체인 쪽에서. 예를 들어, 당연히 시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떤 로직으로 어떻게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고 사람들을, 그리고 또 반대로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시장에 있었던 이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얘를 이제 블록체인과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정말 답이 없거든요. 실패도 해봐야 되고. 네. 근데 그런 실패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핀테크 대표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이끌어 가시는 대표님들은 다 되게 깨어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이제 당연히 이런 준비라든지 기존에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겼을 때 어떤 아웃풋을 내느냐 이 부분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이과 전공자들이겠죠? 아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제 문과 전공이고 이제 경영만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네. 요새 이제 코딩하는 경영자가 많이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과 준비생들이 좀 네. 이 스터디를 이쪽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네네네. 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네. 살짝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글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서 잘 찾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뭐 아마 대부분 이제 저도 그랬고 논문 같은 걸 쓴다든지 할 때 이제 저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도서관보다 더 큰 도서관이 우리 집 컴퓨터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활용 못하는 건 이제 사실 굉장히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소양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 내가 어떤 걸 외우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찾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추출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에 남겨주셔야 돼요. 청춘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전하고 싶으세요? 제가 사실 이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두려움이 많으세요,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되게 실패를 무서워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그다음에 실패를 하는 게 무서워서 시도를 하는 것도 무서워.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를 시도하는 것도 무서워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섹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운영하고 있던 회사도 그냥 막 매각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두려웠어요. 근데 제가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삼성한테도 투자를 받고 이런 걸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냥 처음에 이제 제가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옥장판 같은 거를 파는구나, 이상한 거에 현혹이 돼서 막 이상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었어요. 근데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그냥 안 보고 한 발 나갔더니, 그냥 계속 앞을 나갔더니
좀 더 나은 삶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예, 그냥 딱 60초 정도? 아니면 1분 정도, 1시간 정도? 그냥 뭐 목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고 더 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으려면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요, 이제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또 생각, 열정만 있으면 좀 도전할 수 있는,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만 있다면요, 일할 수 있는 정말 사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이렇게 새롭게 바뀔 세상의 패러다임에 여러분이 좀 뒤처지지 않고 깨어있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대표님처럼 이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